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키오스크 만들기 네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건 이렇게 이제 만들고요. 여기서 추가는 할 수 있는데 삭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항목이 지금 아이스 초코 블렌드가 두 개인데 한 개로 줄이고 싶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강의 마지막에 요거 이제 정보를 바꿀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스텝 4에서 추가하겠다, 스텝 4에서 추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추가하려고 보니까 이제 여기 영역 있죠? 여기 영역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떤 걸 선택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이제 업인지 다운인지도 알아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정보를 이제 넣어야 돼요. 그럼 누군가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정보들, 이런 것도 이제 그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다 저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가 정보를 이 EAD 구조체에다가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데 현재는 메뉴와 관련된 것들만 들어와 있어요. 그죠? 이것도 지금 메뉴와 관련된 거죠. Selected Item Index가 메뉴 쪽 인덱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도 이제 인덱스 개념이 생기는 거죠. 4개 있으면 0, 1, 2, 3 인덱스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문제가 생기고요. 이 영역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변수들을 저장하려면 여기다가 저장해야 되는데 적어도 보면 셀렉티드 뭐 메뉴 아이템 이렇게 되면 이름들이 이제 막 헷갈리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항목들을 나열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름들이 다 꼬여서 지금 당장 할 때는 괜찮은데 며칠 지나서 소스를 보면 아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랬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함수들도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어떤 함수가 왼쪽에 해당하는 그죠? 지금 아까 이 프로그램에서 여기 있는 함수들에서 어떤 함수들이 이것과 관련된 거고 또 어떤 함수들이 이것과 관련된 거고 이게 이제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소스 유지 보수하는데도 굉장히 불리합니다. C++ 언어 같은 경우는 네임스페이스나 클래스 이용해서 이게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한데 C 언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입문자들은 이제 그런 스타일을 배울 데가 없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사수한테 이제 좀 배우고 회사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고 하면 됐지만 요즘은 이제 사수 부사수 같은 그런 개념이 다 무너져서 그냥 학원 가서 배워와라 아니면 그냥 네가 알아서 독학해라 뭐 인터넷 보고 하면 되지 않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개념 자체를 못 배워서 소수가 조금만 커지면 뒤죽박죽 되어서 유지보수가 아예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스가 좀 더 복잡해지기 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하는 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고 그 정리를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뿐만 아니라 함수까지 정리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있는 기능을 추가할 때 좀 구분해서 여기 있는 기능과 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오늘은 그 작업에 좀 할애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작업을 하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기능 테마의 명칭을 명확하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드링크스 메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명칭을 왼쪽에 있는 이 메뉴판 있죠. 메뉴판을 드링크스 메뉴 또는 메뉴라는 이름으로 제가 아예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용어를 쓸 때 메뉴라면 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메뉴는 얘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메뉴는 무조건 이쪽에 있는 내용, 그죠? 왼쪽에 있는 큰 사각형 이미지, 그죠? 메뉴판 이 이제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뭘로 할 거냐? 요거는 이제 오더 리스트. 우리 주문 목록이잖아요. 이거는 오더 리스트라고 할게요. 오더 리스트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주문과 관련된 바잉 리스트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리는 오더 리스트란 말 쓸게요. 그냥 오더 리스트. 여기는 오더 리스트, 여기는 메뉴 이렇게 이제 일단 정해놓고 요거는 참 애매해요. 그냥 몇 개의 값 뭐 얼마 전체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얘랑 사실 연관이 깊잖아요. 그래서 얘는 모양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사실 여기에 편입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크게 왼쪽에 있는 거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더 리스트라고 그냥 오더 리스트 또는 오더라고 제가 어, 용어를 정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할 때도 메뉴, 오더 하면 딱 그 이야기 들으면 메뉴하면 이쪽이고 오더 하면 이쪽이고 이렇게 딱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서로 약속하고 가시죠. 이제 일단 용어를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정의한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그
용어에 맞게끔 데이터랑 함수를 나누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일단 데이터부터 나눠 볼게요. 어떻게 나누냐면 지금 여기 앞으로 데이터가 메뉴 거도 들어가고 오더 거도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변수명의 메뉴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이름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구분할 때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막 이렇게 섞이니까 이름이 비슷해져 가지고 오더에도 아이템이 있고 메뉴에도 아이템이 있다 보니까 뭐 아이템 이게 좀 셀렉티드 아이템 이렇게 되면 이게 메뉴 건지 오더 건지 이제 헷갈려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구조체를 나누어서 이제 구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type define structure, 우리가 아까 drinks 메뉴 이렇게 하나 만들 거예요. 구조체를. 이게 type define이니까 이걸 이제 보통 DM 이렇게 쓰면 너무 유명해가지고 단어가 뭐 중복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메뉴라는 걸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냥 메뉴라고 할게요. 이름은 메뉴. 시험문이니까 대문자로 적겠습니다. 메뉴. 그래서 앞으로 메뉴라고 하면 이제 드링크스 메뉴에 관련된 내용이라 보고, 그럼 여기서 메뉴는 어떤 것들이 있죠? 이 네 가지가 다 메뉴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그럼 이거 빼가지고 일로 옮길게요. 자, 옮겼고, 자, 그럼 이제 이 항목 이름에서 이게 지금 메뉴라는 자료형인데 굳이 그 안에 또 메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메뉴라고 적힌 것들은 이제 다 빼도 됩니다. 이미지 렉트, 아이템 렉트, 얘는 생각해 봤는데 굳이 셀렉티드 아이템 인덱스 안 하고요. 그냥 셀렉티드 인덱스라고 해도 되고, 그냥 제가 봤을 때 인덱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메뉴가 따로 떨어져 나왔고, 여기서 인덱스의 의미는 그 선택한 항목밖에 없잖아요. 지금 선택되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클릭할 거니까. 그래서 현재 그 커서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셀렉트 인덱스에서 SEL 이렇게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셀렉티드까지 다 쓰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땐 지금 뭐 셀렉티드 인덱스가 있다라는 거, 언셀렉티드 아니면 뭐 커런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앞에 접두어를 붙이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딱히 그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덱스로 줄여 적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쓰다가 그 상황을 좀 더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이제 그때 변수명을 한번 더 바꾸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그냥 인덱스로 하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메뉴에 인덱스하면 그 선택되어 있는 애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다 빠져나갔잖아요. 이렇게 이제 대표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메뉴판 관련 정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오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더 같은 경우에는 df 요거 이름을 오더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유저 오더, 내 오더가 아니잖아요. 사용자가 고객의 이제 오더죠. 뭐 클라이언트 오더라고 되고 그냥 유저 오더라고 할까요? 유저 오더 리스트 이렇게 타입 디파인 스트럭처 어디갔지? 이렇게 들어가고, 예, 여기다가 일단 뭐가 아직 추가될지 모르니까 dummy 이렇게 해서 일단 아무거나 하나 넣어 놓을게요. 이거 다시 쓰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바꿀 거예요. 바꿀 건데 일단 구조체 안에 뭔가 하나 넣어 놓으려고 제가 그냥 임시로 하나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조금 제가 추적을 추가할게요. 여기다가 메뉴판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들이고요. 밑에 거는 요거는 이제 안 까먹으려면 이렇게 해놓는 게 나아요. 주문 목록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들이죠. 요거는 약자로 UOL이라고 쓸게요. 요거 UOL 얘도 그냥 DM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DM이라는 게 워낙 유명한 단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메뉴라고 했고요. 그럼 이것도 사실 UOL이라는 게 안 이어지죠. 그럼 이거 그냥 오더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더도 워낙 유명해서요. 이거 쓰면 중복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왼쪽에 있는 걸 메뉴라고 하기로 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오더라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거 오더라고 할게요. 오더라고 하겠습니다. 타입은 오더라고 하고요. 오더에 오더
이렇게 할게요. 주문 목록과 관련된 정보. 이렇게 이제 구조체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더와 관련된 건 여기다가 기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메뉴와 관련된 건 여기다 추가시킬 거라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작업할 때 메뉴와 관련된 게 어디 있는지, 오더와 관련된 게 어디 있는지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데이터를 넘길 때 지금 같은 경우는 EAD가 몽땅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나는 메뉴 것만 넘길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요것만 넘어가게 하고요. 메뉴만 넘어가게 하고 만약에 오더에 관련된 걸 넘긴다 그러면 오더만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주소를 넘기거나 요거 주소를 넘겨서 부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전달하게 할 수도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구조체를 하나에도 다 넣는 건 예제 만들 때 그냥 편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데 나중에 유지보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구조를 나누는 게 좋고요. 일단 이제 이걸 통해서 에러가 막 떴죠. 그죠? 한번 볼까요? 어디 에러가 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안에도 에러가 나 있을 수 있을까 확인을 할게요. 이건 당연히 없겠죠. 여기에 로드 이미지에 EAD가 넘어가는데 이건 나중에 정리할게요. 저거는 요건 보면 이제 온 디스트로에 보면 메뉴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메뉴가 변수로 들어와 있으니까 메뉴 점 그죠? 이건 빠져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거라는 거죠. 메뉴 점 그죠? 이제 메뉴 안에 있는 P 이미지니까. 그죠? 뭐 아니 전체적으로 문자가 더 길을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소속감을 주는 거죠. 얘는 누구 거다. 요걸 좀 더 강하게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드로보드는 하는 거 없을 거고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게 selected item index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메뉴 점 인덱스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메뉴 점 인덱스다. 그래서 요 이제 카테고리를 보면 여기 메뉴에 대한 메뉴에 관련된 인덱스다. 이걸 이제 조금 더 변수명에 언더 바꿔서 다 할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나오니까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 이것도 이제 메뉴점 아이템 렉트가 되겠죠. 이거는 메뉴점 인덱스가 될 거고 이렇게 그죠. 요거는 메뉴점 p 이미지 얘는 그냥 점 찍어주면 되겠죠. 점 여기도 점 이렇게 여기도 점 찍어주면 되고 여기도 점 찍어주면 되겠네요. 여기도 점 생각보다 많죠. 그러니까 사실 리플리스를 해도 되거든요. 해도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소스를 리뷰할 수 있도록 그냥 제가 하나씩 바꾸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났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소스 정리가 일단 변수 쪽은 정리가 됐고요. 이제 확장하기 위한 변수 쪽은 정리가 되었고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실행자를 이제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잘 되죠? 기존 것처럼 확인 다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건 했고요. 그 다음에 함수 정리 좀 해볼게요. 괜히 계속 마음이 걸렸었는데 함수도 좀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함수들이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드 아이템 이미지 그러면 로드 아이템 이미지 지금 누굴 위한 거예요? 사실 메뉴판 쪽에 이미지 쓰려고 했는데 이 이미지가 사실은 오더 쪽에도 쓰여요. 그 항목에. 그러니까 얘는 양쪽에 다 들어가는 애겠죠. 그래서 사실 얘가 누구 거다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얘는 참 중성이에요. 양쪽이 다 쓰이니까 얘는 그냥 둘게요. 로드 아이템 이미지는 꼭 메뉴 거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오더 거라고 하기도 애매하니까 얘는 그냥 둘게요. 두고 얘는 그냥 두겠습니다. 그냥 중간에 냅두라고 하죠. 요것도 바꿀 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다운 쪽으로 넘어 볼게요. 레프트 다운 넘어오면 그냥 이게 마우스 클릭했을 때 요거를 하기 전에 이거 할까요? 그러니까 왼쪽 클릭했을 때 항목 추가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것도 생각해 보면
요 행위는 사실 메뉴 거는 맞아요. 그죠? 메뉴 거잖아요. 메뉴를 클릭했을 때 들어가는 거니까. 하지만 실제 행위가 일어나는 곳 다시 그려지는 거는 오더 쪽에 그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오더 쪽에 그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금액 뭐가 선택되었다, 전체 뭐 몇 개 주문했고 전체 금액이 얼마다, 이거 나오는 건 사실은 얘는 오더 거라고 보는 게, 오더를 다시 그리는 거니까, 그죠? 오더 영역을 다시 그리는 게 얘는 오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같이 이렇게 쭉 있으면 나중에 이게 메뉴 건지 오더 건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소스를 같이 이제 서로 약간, 값은 이게 메뉴가 집어넣지만 결과적 출력은 오더가 하는 거면 이건 쪼개지는 게 맞아요, 코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전체 코드를 여기서부터 요 디스플레이 하는 걸 안 가져갈게요. 요거는 안에 들어있으면 나중에 중복 호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보통 쇼 디스플레이는 바깥쪽에, 함수 안에 안 넣고 바깥쪽으로 보통 뺍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옮겨갈게요. 함수 이름은 보이드, 우리가 아까 오더라고 했죠. 오더 언더바. 그러니까 함수 이름 안에 오더가 드로우 오더 리스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드로우 리스트, 그러니까 이 오더를 다시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만약 그냥 했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드로우 오더 리스트 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EAD에 포인터 AP 앱 이렇게 인자 넘어오도록 해서 오더를 다시 그린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오더가 여기 안에 숨었잖아요. 나중에 함수를 구분하거나 할 때 오더가 이렇게 문자열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예?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뭐죠? 소속을 이렇게 따지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C++에서도 왜 네임스페이스가 나오고 클래스를 쓰냐면 그 대표 명칭이 맨 앞에 있으면서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로우 메뉴, 그다음에 드로우 오더 이렇게 하면 드로우가 앞에 나오고 메뉴랑 오더가 뒤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관심사가 뒤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찾을 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스가 복잡해지기 전에 이 함수는 누구 거다, 이 함수는 드로우 거다, 이 함수는 오더 거다, 이거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이름을 드로우 오더 리스트, 이게 일반 예제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사실 좀 더 잘하고 싶으시면 이제 오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용어를 정했잖아요. 우리가 이거 정했죠. 그럼 오더에 소속된 함수라는 거죠. 그럼 드로우 리스트, 뭐 그냥 오더 쪽에 다시 그려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오더가 있는데 또 오더 적는 건 좀 그렇죠. 그러면 드로우 리스트 이렇게 이제 함수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로우 오더 리스트나 오더 언더바 드로우 리스트는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이게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겠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근데 소스가 복잡해지시면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니까 파일로 구분해도 되고, 지금 이제 이지민 32는 소형 일반 이제 입문자들을 위한 거다 보니까 파일을 더 추가해서 작업하고 프로젝트를 늘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의 파일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 이제 함수끼리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지금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이 앞에 선두만 보면 이건 오더 함수구나, 오더용 함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윈도우즈 API도 이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창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요. API 예전부터 쓰는 API 함수들이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알려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 예시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오더 붙이고 이 오더에 드로우 리스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AP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때 A자 붙은 게 리플리스 안 하고요. 하나씩 할게요, 그냥. 요거는 이제 의미 없죠. 지우겠습니다. 주석은 어차피 스텝 3 다 남아졌으니까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얘도 이제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오더 언더바 드로우 리스트 주문 목록을 다시 그리는 함수. 그러니까 얘는 이제 주문 목록 자체를 다시 갱신할 때 쓰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여기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여기서 들어가야 될 게 여기 위치겠죠. 요거 하고 증가시키고 그 밑에 이제 바로 오더 리스트가 리드로 하는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쵸, 쇼 디스플레이는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다운 됐을 때 그 메뉴가 선택되어 있다면, 메뉴 항목이 선택되어 있다면 그 카운트를 그죠 하나 증가시키고, 그죠,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고 오더 리스트를 다시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쇼 디스플레이 DCP에서 화면에 이제 그게 구성된 정보가 주문 목록이 갱신된 게 화면에 보이게끔 그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레프트 다운은 정리가 됐어요. 그냥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무브 쪽 한번 가볼게요. 마우스 무브는 지금 이렇게 되니, 지금은 우리가 메뉴 쪽만 해야 되는데 이제 오더 쪽도 클릭을 하는 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거 자체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요거 자체는 사실 그 메뉴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메뉴 거로 처리하고 나중에 오더 것도 처리해야 되고 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추가할게요. 여기 인트로 주겠습니다. 인트로 왜 주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우리가 이거를 대문자로 쓰겠죠. 메뉴 언더바 마우스 온마우스 무브라고, 메뉴를 위한 온마우스 무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인자가 이만큼 들어갈게요. 들어가고 여기는 EAD도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작업하려면 여기 인자로 이렇게 넘겨받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메뉴판, 그죠? 메뉴판 위에 메뉴판 아이템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했는지 체크하는 함수, 그죠? 메뉴판 아이템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했는지, 마우스 커서 너무 기네요. 그냥 커서라고 할게요. 커서가 위치했는지 체크하는, 메뉴판 아이템에 커서가 위치했는지 체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처리해 주잖아요. 메뉴판 아이템에 커서가 위치했다면 항목을 선택 또는 취소하는, 너무 주석이 기니까 얘는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기네요. 메뉴판 아이템 이제 커서가, 마우스 커서가 위치했다면 이제 이렇게 하면 써도 되겠네요. 마우스 커서가 위치했다면 항목을 선택 또는 취소하는 함수를 이제 만들 겁니다. 그럼 뭐 이게 사실 이건 이거 다 들어가야 돼요. 이만큼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디스플레이는 안 따라가는 게 낫다고, 그죠? 요건 뺄게요. 이렇게 하고 왜 여기가 들어갔지? 그럼 이제 여기 A가 될 거고, A 되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마우스 무브 처리하는데 메뉴용 마우스 무브 처리가 이제 이 루틴이라, 이 함수에서 이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루틴을, 그러면 이렇게도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갱신이 필요한 시점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다를 때만 갱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return 1 이렇게 해서 1을 반환하면 갱신하겠다는 뜻으로 쓰는 거고요. 여기 이제 return 0을 반환하면 달라진 게 없어서 갱신할 필요가 없다, 이 의미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갱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요, 갱신, 이게 지금 갱신할 필요 없다는 게 갱신이 이미 된 거잖아요. 이거는 갱신됨, 그죠? 이게 메뉴판 항목 선택 상태가 변경됨, 이렇게 쓰는 거예요. 메뉴판의 항목, 메뉴판에서 항목 선택이 변경된 거, 항목 선택이 변경된 거고, 이거는 변경 안 된 거죠. 항목 선택이 변경 안 됨,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분리할 거고요. 이제 앞에 함수 이름만 보면 누구 건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없는 건 중립인 거고, 그러니까 기본으로 쓰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이제 오더 건 거고,
그죠? 이런 것도 없는 거는 이제 그냥 기본, 그냥 양쪽에 다 적용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메뉴 온 마우스 무브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쓰고요. 그죠? 이렇게 쓰고 여기는 p앱이 넘어가고 믹스는 그냥 넘어가고 포인트도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코드가 이게 바뀌었다고 해도 화면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 show 디스플레이 안 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show 디스플레이 하는 조건이 뭐예요? 이 함수가 1을 반환하면 변경되었다는 뜻이니까 내가 화면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다시 갱신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if문 걸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1을 반환했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 항목의 선택이 변경되었다면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는 다 이제 필요가 없겠죠. 이건 지우겠습니다. 요 메뉴 아이템에 들어갔으니까 그죠?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보면 메이크 메뉴 아이템 메이크 메뉴 이미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바꿔줬어요? 메뉴 이렇게 해서 함수 이름에 이제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표 우리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를 위한 메이크 이미지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에러가 날 텐데 여기도 그죠? 여기에 메뉴 언더바 메이크 이미지 사실 뭐 그 쓰는 개수나 이런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나중에 확인하기 좀 편하라고 접두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나중에 C++ 가면 와 왜 네임스페이스를 C++ 언어가 쓰고 그 다음에 뭐 왜 클래스를 써서 스코프 찍고 막 이렇게 영역을 표시하고 이런 걸 왜 하느냐라는데 이게 결국은 C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영역을 따지고 이 함수는 누구 거고 저 함수는 누구 거고 이 데이터는 누구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영역 표시를 해야지 나중에 소스가 복잡해지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개발자들이 그걸 이제 보고 복잡한 소스에서 저걸 갖고 필터해서 막 찾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해도 이제 뭘 하냐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름 같은 것끼리 한 곳에 모아요. 하나의 파일에 모으거나 위치로 모아서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면 이게 앞에 메뉴 붙었잖아요. 그럼 이제 메뉴 붙은 애들끼리 가져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너무 기니까 잠깐 이렇게 뭐지 이게 닫을게요. 이렇게 메뉴 이거 아니고 이건 오더 거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지금 다 잘 되죠, 그죠? 잘 되는데 요걸 이제 클릭하고 할 때 이제 오더 그러니까 데이터는 오더 그 구조체에 들어갈 거고요. 함수는 이제 오더 언더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서 소스가 복잡해질 텐데 이 원칙,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메뉴 그러면 이쪽에 있는 메뉴 하면 이쪽에 있는 거에 뭔가 기능이나 데이터가 바뀌는구나. 오더 하면 이쪽에 있는 기능이나 함수가 바뀌는구나. 데이터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능적인 거 추가하는 것보다 항상 그거죠. 마음이 급해서 그냥 코드를 막 계속 늘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소스 관리가 안 되면 그 소스 관리 안 되는 것 때문에 버리는 시간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냥 아이고 뭐야 정리하는 거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개념, 이런 스타일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게 100% 정답이 아니고요. 이런 스타일들을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는 소속된 회사나 단체에서 쓰는 이 스타일이 있을 거거든요. 없으면 본인이 만들으셔야 되고요. 근데 지금 이 스타일, 제가 소개하는 스타일은 제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윈도우즈 API가 네이밍하고 이렇게 그룹 지을 때 많이 쓰는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 거부감을 가지고 하실 필요 없고 저도 오랜 기간 프로그램 30년 넘게 프로그램 했거든요. 그래서 제 스타일이 문제된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따라 하셔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좌를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리하고 함수를 어떻게 분리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익히시고 눈에 익히시고 따라 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남의 기술이나 경험이나 습관을 좋은 건 빨리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걸 자꾸 거부하고 말도 안 되는 자기 고집으로 뭐 검증 안 된 기술 막 쓰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다 본인 시간 손해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빨리 실력을 빨리 끌어올리고 싶으시면 자기의 고집은 일단 잠깐 나중에 실력 더 좋아지시면 부리셔도 되는 거니까 조금 밀어두고요. 일단 검증 때 보면 많이 쓰이거나 아니면 좀 오래 프로그램 한 사람들이 소개하는 스타일을 좀 배우셔서 자기 스타일을 좀 더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게끔 하는 작업도 중요하니까 이 지금 오늘 한 강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복해서 많이 들으시고, 예,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지 느껴보시고, 예, 자기만의 스타일로 가는 이게 첫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